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2살 아래 남편이랑은 같은 계열에 종사하고 있는 동료이기도 하고요. 연애 2년 후 결혼 5년 차를 향해 가니 벌써 7년이란 세월을 함께 했네요. 그 덕에 시댁 식구들하고도 7년이란 세월을 함께 했고 말이죠. 연애 때부터 남편의 가족들 간섭이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느라 지방 사시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은 없었으나 전화통화로 거의 매일같이 안부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남들은 시어머니만 유난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가 시어머니만큼이나 오빠 사랑이 대단해서 자주 연락을 하며 저하고도 억지로 통화를 나누려 하는 편이었죠. 주로 나누는 얘기는 서울에 뭐가 유행이라느니 어디가 맛집이라느니 라고 하면서 저한테 대신 사다 줄 수 있냐는 부탁에 관한 것이었고요. 저나 남편이나 서로 고소득을 버는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이어서 돈을 많이 버는 만큼이나 일이 정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 내에서 데이트를 해가며 시간을 쪼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사는 중이었었죠. 하지만 그 바쁜 시기서부터 저하고도 꼭 통화를 해보고 싶다며 전화를 바꾸게 하던 시댁 식구들이 버거웠습니다. 한동안은 저를 정말 예뻐라하고 친가족처럼 여겨주셔서 애정 표현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친근하게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제 지갑은 텅텅 비더라고요. 뭘 자꾸 사달라고 하고 맛집까지 찾아가 줄까지 서서는 포장한 음식을 시누이한테 보내주는 등 제가 할애하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스스로 호구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시댁 식구들을 멀리하고자 했습니다. 한동안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하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네요. 하지만 모든 걱정을 감수하고서 제가 이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함께 벌어들이는 소득이 컸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함께 돈 걱정 없이 가정도 이룰 수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 때문에 포기를 하자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헤어지기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도 제 마음을 약해지게 했었고요. 그래서 전 이게 다 힘든 여정이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지만 결국 남편과 함께 사는 쪽을 택했답니다. 어차피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 얼굴을 자주 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며 걱정을 자제시켰죠. 남편도 시댁 전화는 모두 다 자기가 받고 해결을 할 테니 저한테는 일에만 집중하라 다독여 주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2년의 연애 후 저희는 결혼을 했네요. 남편은 저를 전적으로 믿어줬던 바람에 자기 월급도 다 저한테 맡기기 시작했고요. 제가 회사에선 선배이기도 했던 바람에 살림뿐만 아니라 회사 일까지도 저한테 기대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내에서 주도권도 좀 가지고 있었고 이 돈은 절대로 허투루 쓰려 하지도 않았어요. 아이를 가지고 싶었기에 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하며 아이가 예상보다 찾아와 주지 않던 바람에 시험관 시술이며 인공수정 비용 되느라 돈 나갈 일이 천지였고요. 1년 전 아이를 가지는 걸 포기하고 난 후로는 수술 비용 들 일이 없었지만 그가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했던 것들이 너무 커서 그런지 돈 모이는 게 그리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안 우울해하며 살기만 했었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저희 부부를 위해 돈을 쓰는 방법을 찾고 살고 있네요. 그래봤자 영화 한 편 보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며 사소한 것에 돈을 더 쓰고 살고 있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는 동안 가족이라는 타이틀 안에 있다는 시댁 식구들은 절 전혀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마음의 짐만 더 쌓이게 하며 저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었죠. 특히 시누이가 가장 많이 말입니다. 연애 때부터 뭐 사달라고 조르고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던 시누이를 겪으면서 사람이 은근히 뻔뻔한 면이 있나 보다 하고 지레짐작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관심도 없는 맛집에 줄까지 서서 음식을 포장하고 배달을 보내더라도 저한테 제대로 고맙다며 선물을 사준다거나 제가 돈을 쓴 만큼 저한테 돈을 돌려주려 한 적도 한 번 없던 애였습니다. 그냥 딱 철타선이 없는 막내딸 이미지였던 거죠. 남편조차 자기 여동생은 자기도 간수하기 힘들다고 몇 번 토로를 했었고요. 그런 시누이랑 제가 서울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리를 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관 실수를 해야 한다고 이유를 대거나 일하느라 바쁘다고 전화를 피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년 전 시술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와 살게 되면서 모든 게 틀어져 버렸답니다. 남편이 기분 전환하자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어딜 가든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었는지라 재취업에 대한 고민 따위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일을 그만두는 결심까지도 과정이 너무 수월했고 저한테 넌지시 언급을 하자마자
정말로 일을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을 따라 직장을 그만뒀었고, 잠깐 남편이랑 여기저기 여행을 하고 난 후 집까지 처분하고는 지방으로 내려왔답니다. 시부모님이랑 결혼한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말이죠. 당연히 한 지역에 산다는 게 가장 내키지 않았으나, 다른 지역보다 제가 재취업하기도 수월했고 저희 친정도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호랑이 소굴에 제 발로 들어가고야 말았네요. 가까이 살기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자주 불려간다거나 시부모님을 밖에서 만나 왕래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건 당연했고요. 가장 걱정이었던 시누이를 이젠 얼굴까지 마주본 채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희 집에 와서는 서울에서 건너온 옷이냐며 요즘 세상에 서울물이 어떻네 하며 제 물건에 손대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역시 다르다. 내 진짜 서울함 가서 옷 한번 지대로 사보고 싶은디? 라고 하며 이미 이 말을 한 채로 옷장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한테 옷 한 벌 좀 공짜로 달라는 표정과 말투로 제 앞에서 남의 옷들을 막 뒤져보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또 얼떨결에 그런 시누이를 달랜다고 "그럼 하나 가져가세요" 라고 말을 해야 했고, 그러면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옷 한 벌을 챙겨갔어요. 저희 집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보더라도 "이기 뭐고 어디서 이런 거 사오는 긴데?" 라고 하면서 또 신기해 죽겠다며 몇 시간이고 그 소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갈 때까지 저런 거 나도 사보고 싶다며,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또 소품을 줘버리기도 했어요. 시부모님까지 옆에 계시는데 끝까지 안 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시누이의 말에 머리를 부여잡고 눈치를 주던 남편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그저 막내딸이 아양을 부리는 걸로만 바라보며 예뻐라 하고 계셨던 바람에 제가 시누를 혼내킬 수도 없던 노릇이었습니다. 부모가 예버릇을 더럽게 들여놓는 바람에 시누가 저렇게 눈치 없고 줏대 없이 커버렸다고만 생각을 했죠. 이제와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제가 그냥 더러운 똥 한 번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져줄 수밖에요. 그렇게 전 지방에 내려와 조금 숨을 틔워보려 하다가, 이러다간 시누이를 매일 마주봐야겠다 싶은 불안감에 서둘러 재취업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좀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제 마음도 조금씩 진정이 되어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저를 찾고 뭐가 가지고 싶다며 사달라는 말을 꺼내는 거지 같은 시누이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제가 사는 지방도 대도시고 서울에는 웬만한 건 다 있다고 해도 무방한 세련된 곳인데, 도대체 왜 때문에 시누이가 저렇게 서울 동경을 하며 저를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덜 배워서 저러나 싶은 생각까지 들며 시누이를 향한 오만 오해들이 쌓여가는 중이었네요. 그러다 전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짚곤 뒤늦게 후회를 하고 말았어요. 지난달 저희 시누이 생일이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는 시누이 생일을 처음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자기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 생일 선물 뭐 사줄 끼고?" 라며 먼저 묻더라고요. 살다 선물 뭐 줄지에 대해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 봤었고, 그래서 말문이 막혔지만 뭘 갖고 싶냐고 일단 묻기는 했답니다. 보나마나 시부모님이랑 같이 밥까지 먹어야 할 게 뻔한데 제가 선물 몇 푼을 가지고서 막말을 던질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방클 땡땡 브랜드 목걸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이죠." 까딱하면 몇백은 우습게 깨지는 그 브랜드를 시누이가 정확히 짚어가면서 목걸이를 사달라는 거예요. 말 하나 더듬지 않고서는 당당하게 말이죠. 제가 월급을 받으며 세금을 떼고서도 700만 원을 우습게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조차도 그딴 사치는 몇 년에 한 번을 할 뿐, 대다수의 제 보석들은 저렴한 브랜드에서 대신 사곤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방글땡땡 브랜드를 언급하며 자기한테 사달라고 하니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죠. 그만한 지출은 내 가족도 아닌 고작 시누이한테 쓰고 싶은 마음도 하나 없었고요. 하지만 그날부로 저는 시누이로부터 목걸이를 사달란 회유 비슷한 소리를 매일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니 "나 이제 목걸이 받는 기가 곧. 나 진짜 그거 가지고 싶었대" 라고 하면서 이미 제가 목걸이를 사주기로 했다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서는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말을 전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도
그리고 남편 앞에서도 언니 고마워요. 네, 잘 쓸게요. 라고 하면서 이미 선물을 사준 사람한테 말하듯 고맙다는 인사까지 전했답니다. 뭐 하나 가지고 싶으면 물고 늘어지는 성질머리가 정말 진상 중의 진상이었고, 동물로 치면 거머리나 다름이 없었어요. 스스로 쪽팔리는 줄도 모르는지 제 앞에서 자존심 있고 모고를 다 내려놓곤 이 난리를 떠는데, 아유, 정말 까딱했다가는 신우이한테 말려서 목걸이를 정말 사주겠더라고요. 하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생일 전전날에 급기야 카톡 후사까지 방글땡땡 브랜드의 목걸이로 바꿔놓고서는 미리 감사라는 카톡명을 적어놓는 신우이를 보며 전 어거지로 신우이한테 목걸이를 사줬네요. 비싼 건 절대 사줄 마음도 없었고 저렴한 것도 200만 원이 넘어가길래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200만 원이 넘는 걸 샀어요. 그리고는 이걸 주고서 이제 다신 신우이의 그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제 딴은 최후의 선물과 다름이 없었고 먹고 떨어지라며 주는 마지막 반찬이었던 겁니다. 신우이는 좋아라며 선물을 받았고요. 역시나 받고 땡이었어요. 비싼 선물을 해줬다고 해서 저한테 더 잘해주는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고맙다며 따로 고마워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딱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제 생일이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생일 파티라는 걸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말곤 선물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댁 식구들과 시댁에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남편이 제 생일에 대해 언급을 하더라고요. 곧 와이프 생일이 다가온다고 말이죠. 근데 시부모님은 괜히 말을 돌리고 신우이는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딱 봐도 관심이 없다는 걸 보이고자 시선을 회피하는 눈치였어요. 설마 싶었죠. 나한테 200만 원 넘는 명품 목걸이 선물을 받아놓고서 내 생일에 20만 원조차 쓰지를 않고 입 싹 닫을 건가 싶어 말입니다. 설마 그 정도로 인연이 눈치 없고 배운 것 없는 애일까 싶어 슬슬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제 생일이 찾아왔고요. 여러분, 제가 신우이한테 뭘 선물로 받은 줄 아세요? 글쎄, 요즘 연예인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그 문구점 2,000원짜리 보석 세트를 선물로 받았어요. 생일날 밥을 해주겠다고 부르지도 않은 시부모님한테서 이미 기분은 상했었고요. 받기만 할 줄 아는 이 사람들한테서 뭘 기대했겠냐며 퇴근 준비를 하는데 신우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선물을 줄 테니 저희 집에서 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웬일이냐 마음으로 집에 갔더니 혼자 와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저한테 포장지로 포장도 안 한 그 저렴이 보석 세트를 그냥 주더라고요. 문방구가 낡은 문방구였는지 상자 밖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 같으면 먼지라도 털어서 줬을 텐데 얘는 그걸 그냥 좋다며 쥐어주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빡이 쳤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20만 원어치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사람 아닌가요? 지는 200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받고 싶다며 징징대다가 받아놓고서 저한테는 2천 몇백 원이라는 가격표까지 붙어있는 싸구려 보석을 선물로 주다니, 뭐 이런 대책 없는 게 다 있나 싶어 절로 기가 막혀 눈알이 굴러갔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 선물이 별론가? 라고 말이죠. 억지로 좋아하는 척이라도 하라며 눈치를 주고는 저한테 쏘아붙이는데 순간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신우이 완전 저를 가지고 놀았던 게 틀림없더라고요. 선물을 받을 때에는 온갖 착한 척하고 철없는 척이라는 척은 다 하며 아양을 떨더니 제가 반대로 선물을 받는 입장이 되니 제 기분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자기 선물이 별로냐며 당장이라도 싸움을 할 자세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니 저도 싸움 기질이 치솟아 올랐죠. 내가 돈 200만 원을 헛들어 썼다는 걸 알고는 있었다만 아무리 그래도 다 그 성인들끼리 이런 식의 선물 교환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냐며 신우를 향해 반박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선물 박스에 있는 먼지라도 털어서 주는 게 A라며 신우이한테 참교육을 시전했더니 신우가 보석 세트 상자를 뺏어가더라고요. 됐다. 언니는 2,000원짜리 선물도 아까워.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전 이 말에 머리가 확 돌아버렸어요. 주제 파악 못하고 비아냥대는 신우이에게 너한테도 200만원짜리 목걸이는 뒤지게 아까워 이거 사! 라는 말과 함께 신우이의 목덜미를 낚아채버렸어요. 신우이가 저한테 싸구려 보석을 선물해주며 자기는 제가 선물한 몇백짜리 명품 목걸이를 차고 왔더라고요. 이게 사람 빡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 목걸이를 착용하고 왔나 싶어 저도 눈이 돌아간 거죠. 바로 신우이의 머리채를 흔들어 제낀 후 목덜미까지 낚아챘고요. 그와 동시에 목걸이를 빼앗겠다면서 아주 발버둥을 쳤습니다. 목덜미를 잡으며 머리채도 뜯었고 정신 못 차리는 신우이를 결국 정강이까지 걷어차버려서는 바닥에 꿀려버렸어요.
남편은 이러다 제가 사람 하나 등신만 되겠다 싶었던지 서둘러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외쳤죠. 내가 이 목걸이를 빼앗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으니까 당신도 나를 돕든지 아님 저녁 왼종일 싸우는 거 구경만 하든지 알아서 해. 라고 말이죠. 남편은 길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망설이긴 했어요. 아무래도 제 여동생이 저한테 얻어맞고 있다 보니 남편도 쉽사리 행동이 옮겨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마누라 생일에 먼지 묻은 몇천 원짜리 싸구려 선물을 들고 나타나 여동생이 괘씸했던지 바로 저를 거들겠다면서 제 옆에 서더라고요. 그리고는 무릎 꿇고 있던 제 여동생의 두 팔을 뒤에서 잡아 확 고정해버렸어요. 그러니 신우이는 바닥에 꿀려진 채로 팔까지 잡혀서는 정말 옴짝달싹 움직이지도 못했고요. 급기야 화가 난 저한테 머리채를 심하게 잡혀서는 목까지 고정이 돼선 굳은 사람 마냥 저를 올려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쯤부터 신우이도 겁을 먹기 시작한 건지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올려다보는데 눈가가 촉촉해지기까지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보며 불쌍해하기는커녕 이번에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줘서 더는 무식한 건방을 떨지 못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 다짐을 실행해야겠다며 신우이 머리채를 더욱 꽉 쥐어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두 손으로 직접 선물을 줬던 그 방글땡땡 목걸이를 빼내는 것에 성공했죠. 이럴 거면 처음부터 사주지 말걸 하는 뼈저리는 후회를 뒤늦게 한 번 더 했어요. 내가 왜 자진해서 호구짓을 해서는 신우 건방을 생일날까지 봐야 했나 하며 스스로도 많이 자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한테 참교육을 하기에 아직 늦지는 않았다 싶었고요. 저는 신우 목덜미에서 목걸이를 빼앗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서는 물병을 들고 나왔어요. 마시려고 놔둔 보리차가 담긴 물병이었는데요. 그 물병의 뚜껑을 열어버리자마자 그 안에 든 무려 2리터짜리의 보리차를 신우이에게로 물사대기를 날려버렸답니다. 남편한테 팔이 붙잡혀 움직이지 못하던 신우이는 제가 부엌에서 물병을 들고 나올 적부터 안 된다고 몸을 흔들어가며 도망치러 발버둥을 쳤지만 속수무책으로 제가 날린 물사대기에 몇 초간 쉼도 없이 얻어맞아 버렸어요. 보리차는 하염없이 신우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신우이는 싸대기를 맞은가 동시에 온몸이 흠뻑 젖어서는 딱 보기 안쓰러울 지경의 꼴까지 되고야 말았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신우이를 놓아줬고 신우는 곧장 집을 나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앞에서 목걸이를 차마 돌려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가져온 싸구려 보석 세트를 가지라는 소리도 못한 채 바닥에 흥건한 보리차를 보면서 그저 울더라고요. 다 큰 여자애가 그러고 울고 있으니 저도 딱히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일단 신우를 달래줄 마음도 없었고요. 목걸이를 돌려준 마음은 더더욱 없었어요. 시끄럽다고 오히려 우는 신우한테 물사대기 더 맞아볼래? 라며 물병을 치켜 세우니 신우가 벌벌 떨면서 그만 울겠다고 울음을 억지로 참더라고요. 그런 신우이한테는 바닥까지 흘린 물을 싹 다 치우고 가라며 친히 집안에 걸레까지 던져줬고요. 남편한테 뒷일을 맡기고선 저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신우한테서 빼앗은 목걸이는 제 보석함에 고이고이 모셔놨고요. 이참에 나도 비싼 목걸이 좀 써보자며 그냥 목걸이는 제가 되팔지 않고 가지기로 했답니다. 그날 남편은 저 대신 여동생 시켜가며 거실 바닥에 있던 물을 싹 다 닦아냈고요. 네 언니 또 빡치기 전에 얼른 나가. 저 선물 들고. 라고 하면서 신우이를 집안에서 당장에 쫓아내 버렸답니다. 신우이는 지가 사온 그 싸구려 보석 세트를 챙겨 들고 나섰고요. 저한테 줄 선물을 사겠다고 동네 구멍까지 친히 찾아가서는 그 선물을 사봤을 생각을 하니 너무 괘씸했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분하고 억울해 죽겠었지만 제가 신우이한테 복수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억울하진 않답니다. 신우가 부디 제대로 뉘우쳤길 바라며 이제 다시는 저한테 뭘 사달라고 부탁을 안 할 거란 확신이 드네요. 그 덕에 저도 지방살이하며 이제서야 불편했던 속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200만원짜리 선물에 2,000원짜리 선물로 화답을 했던 우리 신우, 그러게 맞을 짓을 작작 좀 하지 그랬니. 그래도 네 덕에 나까지 200만원짜리 목걸이를 걸어본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